요번 절에는 인텔 CPU 아키텍처에 대해서 운영 모드에 따라서 알아보고, 그리고 뭐 X86, X64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인텔 CPU는 인텔 64라는 아키텍처와 IA32라는 아키텍처에 따라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CPU에서 돌아가는 명령어 set, ISA라 그러죠. 그렇죠?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어떤 명령어를 써야 인텔 CPU가 구동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어떤 크기로 쓰고 메모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인텔 아키텍처는 이렇게 인텔 64하고 IA32 아키텍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용어가 좀 어려운데 IA32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윈도우 NT라든지 XP와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텔 64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이나 11 이런 거와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A32 같은 경우는 보통 32비트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인텔 64 같은 경우는 64비트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텔 64 아키텍처는 IA32 아키텍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일부만 제외하고. 처음에는 64비트 컴퓨터를 AMD사가 주도를 했어요. AMD사. 초창기에는 X86을 기반으로 한 64비트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가 AMD 64라는 아키텍처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 아키텍처가 됐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IA64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IA32와 호환이 안 됐어요. 호환이 안 돼가지고 시장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시장성에서 실패를 해서 이 인텔이 AMD사의 64비트 아키텍처를 카피를 한 거죠. 그쵸? 초창기에는 IA32 익스텐션 이렇게 부르다가 익스텐션 메모리 64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르다가 최종적으로 인텔 64라는 아키텍처가 공식적인 아키텍처가 됐어요. 그래서 인텔과 AMD사의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아키텍처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인텔 64 아키텍처는 IA32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부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리얼 모드라 그래서 16비트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32비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프로텍티드 모드라 그래요. 보호 모드라는 얘기죠. 그쵸? 이 보호 모드란 말은 세그먼테이션 기능과 페이징 기능을 병행해서 쓰는데, 세그먼테이션 차원에서 커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페이징 차원에서 커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보호 기능이라 그러는데, 이 명칭도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텍트 모드라고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텍티드 모드에서 인텔 64 아키텍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텔 64 아키텍처는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를 쓰게 되면 32비트 응용 프로그램도 돌리고 64비트 응용 프로그램도 돌리잖아요. 그죠? 32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모드를 컴퍼터빌리티 모드라 그러고 64비트 단독으로 돌아갈 때는 64비트 모드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싸잡아서 롱 모드라고 얘기해요. 롱 모드. 롱 모드라고 얘기하고, 또는 IA32 익스텐션 모드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레가시 모드라고도 하고 IA32 모드라고도 해요. 그리고 메모리 처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 리얼 모드는 과거 1978년에 이 8086 CPU가 나왔는데 얘는 메모리 처리 방식이 세그먼테이션 기능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8086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리얼 모드에서는 세그먼테이션 처리만 있고 프로텍티드 모드로 넘어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그먼테이션과 페이징을 병행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인텔 64비트 모드로 넘어갔을 때도 이 보호 기능을 똑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테이션하고 페이징 기능이 있는데 이 컴퍼티빌리티 모드는 이 프로텍티드 모드와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해요. 다만 64비트 단독으로 돌릴 때는 세그먼트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게 약간 틀린 점이죠. 그쵸? 그리고 벌추얼 8086 모드는 32비트 시스템을 단독으로 돌렸을 때 프로텍티드 모드에서 16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드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를 사용을 하니까 CPU가 64비트 CPU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인텔사가 만든 인텔 64 아키텍처로 만든 CPU가 됐든 AMD 64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CPU가 됐든 64비트 CPU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운영체제에서는 64비트 CPU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X64라고 얘기해요. X64. 윈도우 10이라든지 윈도우 11 이런 운영체제에서 X64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 CPU가 장착돼 있을 거니까 이건 이제 주로 인텔사가 주도를 했죠. 그죠? 윈도우 NT라든지 XP 같은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죠? 이런 운영체제에서는 X86이라 불러요. X86. 이 X86이란 단어는 과거 1978년에 8086 CPU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80186이라든지 80286, 그 다음에 80386, 80486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 제품군을 통칭해가지고 X86이라 불렀어요. X86. 그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보통 이제 32비트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프로텍티드 모드, 윈도우 NT라든지 XP가 돌아가는 이 프로텍티드 모드랑 이 컴퍼티빌리티 모드에서 돌아가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X86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64비트 모드에서 돌아가는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은 X64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흔해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정보를 보면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윈도우 10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도 그것이 32비트 컴퓨터냐 64비트 컴퓨터냐에 따라서 X86, X64를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4비트 컴퓨터에 32비트 운영체제를 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 정보란에 32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컴퓨터 시스템은 64비트니까. 그쵸?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 컴퓨터에 장착된 CPU가 64비트 CPU인지 32비트 CPU인지 알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 헤더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 하시고 시스템 인포 구조체와 get 네이티브 시스템 인포 이 API 함수를 이용을 하면 시스템 인포의 구조체에 프로세서 아키텍처로 넘어온 값이 프로세서 아키텍처 AMD 64 9번으로 넘어오게 돼 있죠. 그쵸? 이 9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64비트 프로세서를 의미해요. 그리고 프로세서 아키텍처 인텔 이렇게 넘어오면 이건 0번인데 이거는 32비트 프로세서를 의미해요. 그쵸? 그래서 시스템 인포 구조체의 MSDN을 보면 이렇게 시스템 인포 구조체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값이 프로세서 아키텍처 AMD 64 해가지고 9번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의미는 X64라는 의미고 프로세서 아키텍처 인텔 이렇게 넘어오면 X86이라는 의미예요. 그쵸? 이렇게 시스템 정보를 조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